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네, 쌤 지난 토요일이 초복이었는데 혹시 보양식 챙겨 드셨어요? 아, 예, 제가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되게 좋아해서. 네. 근데 토요일 날에 삼계탕을 먹으러 가면 네. 사람들이 하도 많을 것 같아서 그쵸. 저는 다른 품목을 정해서 먹고 왔습니다. 어떤 거 드셨어요? 저는 미꾸라지, 추어탕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여기 시청 쪽에 되게 유명한 추어탕 집이 있어가지고요. 네. 약간 노포 형식인데 네. 거기서 굉장히 맛있게 저렴하게 잘 먹고 원기 충전하고 이렇게 또 월요일 날 네. 나왔는데 우리 연지 씨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저도 이제 닭 한 마리 먹었어요. 닭 한 마리. 조금 우회해서 먹었습니다. 2마리 드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미꾸라지를 좋아하는 우리 안쌤. 네. 이제 초복도 지났으니까 날이 더워질 것 같은데 힘을 네네. 내야 되잖아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기소개서 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다음 주에 마감되는 7월 24일 마감되는 KCC라고 하는 기업 여기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KCC 하면 많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이죠, 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되게 선호한다라고 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 KCC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연지 씨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약간 보수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수적일 것 같다. 네.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는 있는데 네,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좀 친숙한 기업, 인기가 많은 기업들은 네. 너무 우리가, 친숙한 기업인데.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뭐 써보고 네. 사용하고 이런 유통소비재가 좀 많이 친숙한데 여기 KC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사용은 하죠.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구매한다라거나 이런 행위 자체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친숙한 기업은 아니고요. 또 네. 이게 보면 거의 다 화학 기반 베이스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모든 취준생들이 되게 선호한다라기보단 화학을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기업들을 좀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뭐 반도체가 됐건 뭐 2차 전지가 됐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또 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시 여기는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이제 한 차선책 정도와 내가 KCC도 갈 수 있구나라고 해서 좀 선택하는 기업인 것 같고요. 여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내장재, 그 다음에 창호재.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인테리어 굉장히 좀 인기 많은데 네.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닥? 바닥.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네. 드렸는데 여기는 창호재를 만드는 곳입니다. 어느 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창호재요. 네. 똑똑하십니다. 창호재. 창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단열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창호재를 만드는 네. 곳으로 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도료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 알고 계신 페인트. 그래서 여러분들 페인트는 직접적으로 좀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네. 도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LG화학 같은 첨단 소재 이러한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좀 대규모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시 채용인데 생산, 공정 관리, 개발, 기계, 전기 등등부터 해서 건재 영업, 기술 영업, 그다음에 원가 관리까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그다음 면접, 최종 합격까지의 어떤 채용 플로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소서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문별 대졸 신입사원 수시 채용 자기소개서 항목인데요. 1번,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시오. 공백 포함 500자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2번,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기술하세요. 3번, 지원 분야, 준비한 과정, 또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마찬가지로 공백 포함 500자고요. 마지막으로 5번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무난한 수준인가요, 쌤? 네, 굉장히 좀 무난한 수준이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던 그 항목들과 봤을 때도 비교했을 때 좀 무난한 수준인데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글자 수죠. 네. 글자 수가 공백 포함해서 500자라고 하면 네. 굉장히 적은 분량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이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꼼꼼히 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저는 자기소개서를 되게 꼼꼼히 보고 판단한다라기보단 과연 이 뒷단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아마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사례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례를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가급적이면 하나씩의 사례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사례에 있어서의 어떤 소재 선정이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자소서 항목을 하나씩 자세하게 만나볼게요. 네. 자, 1번입니다. 개인의 성장 과정 및 차별화된 강점을 기술하세요입니다. 작성 팁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치관, 우리 연지 씨 가치관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가치관은 보통 다 없고요. 이렇게 취업할 때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범주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생각하면 좋은 게 회사 핵심 가치. 아니면은 인재상인데 재밌는 게 5번에 인재상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인재상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회사 핵심 가치 아니면 뒷단에 약간의 힌트가 있죠. 바로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직무상 강점이라기보다는 성격상 장점에 해당되는 항목으로서 좀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남들을 좀 뭔가 배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성격상 장점은 배려하니까 친절을 좀 잘한다. 친절하다. 두 번째는 뭐 경청을 잘한다. 이런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과 차별화된 강점 기술을 나눠서 하시다 보면 글자 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성격상 장점 하나, 여러분들이 다른 자소서에서 만드신 성격상 장점 하나를 가지고 오고 그를 바탕으로 이런 성격상 장점을 갖는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까? 도덕책적인 거 많잖아요. 도덕책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작성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여기에다가는 내가 어떤 소재를 넣을 것인가? 대신에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저는 나머지 2번, 아니 죄송합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 중에서 여기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경쟁력이 덜한 소재라고 생각되는 부분. 즉 내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직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했던 그런 소재라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1번에다가 좀 넣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성격적인 강점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은 5번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도 지원 분야 준비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다가 직무상 강점을 쓴다라기보다 저라면 성격상 괜찮은 나의 장점도 하나 좀 서술해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2번 항목입니다. KCC 지원 동기 및 사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근데 쌤 500자 이내로 목표를 기술하기 되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걸 또 지원 동기를 한 250 쓰고 목표를 250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 같고요. 여기서 나오는 목표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엔 동기예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잘하겠다 이렇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지원 동기 및 목표를 한 문장으로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다양한 직무가 있고요. 이런 직무가 각각의 이 KCC라고 하는 회사에서 회사 발전을 하기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만약에 KCC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의 채용, 그 직무 소개를 보면 우리 직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차용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두 가지식으로 넣어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본다라고 하면 2번에다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이제 자기소개서 강의할 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나의 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신 경험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디에선가 내가 변별력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 바로 이런 회사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때 어차피 KCC 500자밖에 안 돼. 그럼 홈페이지 찾고 핵심가치 찾고 해서 쓱쓱 긁어온단 말이죠. 그러한 기업 분석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면접장까지 갔다. 그리고 진짜 만약에 여기에서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져서 본다라고 했을 때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 깊이가 좀 깊잖아요. 감동해요. 기대 안 하거든요. 기대 안 한 데에서 약간의 디테일을 더 보여주면 이게 뭐야? 라면서 감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다른 자기소개서 쓰실 때도 기업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 있어서의 지원 동기를 쓰시기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2분기 실적 나오면 상반기 실적이죠. 그럼 그 실적부터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해서 KCC가 상반기 때는 어땠는지
하반기 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게 또 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런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신 다음에 마치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것이 마냥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내가 들어가서 어떤 쪽에 영업을 더 잘할게. 그럼 내가 들어가서 어떤 쪽에 연구를 더 잘할게. 라는 식의 너무 피상적인 접근 말고 들어가서 직무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라고 한다면 기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기습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오호, 고민 좀 해보셨네. 네. 아까 얘기했죠. KCC라고 하는 기업을 되게 들어가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분석했다라고 하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평가자는 감동할 수밖에 없겠죠. 자소서에서는 그 확률을 낮출 수 있는데 면접장에서 그 확률을 높인다고 한다면 저는 2번, 나머지 것들은 작성해 놓으시고요. 네. 2번만 한번 고민해서 하루 종일 한번 써보시기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번을 조금 더 잘 작성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좀 키워드로 정리해서 두 갈식으로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항목 살펴볼게요. 지원 분야 준비한 과정,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2번에서 조금 파생돼서 조금 깊게 작성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2번이요? 따로 생각하면 되는 건지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2번은 저는 이제 회사의 스토리, 네.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공부 좀 하고 들어와라 라고 네. 하는 스토리로 받아들인다면 3번은 이제 마음껏 자랑을 한번 해봐라. 무대 위에 너를 올려줄 테니까 네. 한번 뭐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자란 말이죠. 500자이기 때문에 하나의 경험을 서술하기에도 적은 글자 수예요. 그럼 네.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직무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주 강력한 게 하나 있다. 네. 그럼 아예 그것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3번은 지원 분야 준비한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연지 씨는 방송을 하시죠. 네. 근데 내가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량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방송을 잘한다라고 네.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번은 그런 항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식 쌓았어요, 경험 쌓았어요가 아니라 지식을 남들보다 더 잘 쌓았어요. 경험을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이기 때문에 성과 베이스로 추출할 수 있는 소재를 하나 빼세요. 네. 그다음에 그게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다 쓰시고 반대 2개 정도, 3개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는 저는 나열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지식 쌓았고요, 이런 경험 쌓았고요, 이런 거 해봤습니다라고 해서 면접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툴로. 그래서 네. 만약에 제가 이 항목을 보는데 시간이 없다, 네.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3번을 볼 수밖에 없겠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소재의 개수에 따라 네. 하나를 디테일하게 쓸 거냐, 여러 네. 개를 좀 나열할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항목에서는 이제 마음껏 자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항목입니다. 4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입니다. 이거는 항상 나오는 항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네. 게 첫 번째가 힘들었던, 아니 인생에 있어. 네. 내가 인생을 20몇 년 조금 살았는데 네.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가 가장에 또 네. 여러분들 포커싱을 맞추는데 연지 씨, 네.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한 지도 이제 한 달 네. 좀 넘었잖아요. 이전에도 좀 봤었지만 네. 그럼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파악을 하셨겠지만 네. 연지 씨는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네. 내가 뭐가 궁금하겠니?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제발 걸려들지 마세요. 네. 평가자들은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게 뭔가 되게 네. 기분 나쁘거나 뭐 서운해할 일이 아니라 시간이 없잖아요. 네.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거 서류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런 게 힘들었습니까? 공감 못 합니다. 그래서 네. 늘 이 소재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겨내서 네. 역량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경험. 그러니까 뭐가 겹쳐요? 3번이랑 겹치잖아요. 네, 근데 대신에 극복하였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아까 네. 3번에선 저는 성과 베이스가 꼭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 4번은 사실 성과 베이스가 안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거라서 또 지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성과를 받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이걸 이겨냈다는 그 자체의 큰 의미, 즉 정성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저는 4번에다가 여러분들이 직무에 관련된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를 추출하시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네. 한다면 저는 4번에다가 써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결국에 이거는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힘들었는데 이를 쉽게 극복했습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 동사가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노력했다. 그에 따라 잘 극복했고 중요한 게 이를 바탕으로 어떤 점을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여기까지 서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입니다. KCC 인재상 중 자신에게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개인의 경험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세요입니다. 네. KCC 인재상을 그러면 조금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인재상을 보니까 KCC를 또 이렇게 키워드화 시켜서 날리지랑 챌린지랑 커리지 이렇게 네. 3가지를 좀 뽑아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입니다. 네. 2번째 챌린지 보니까 불굴의 의지와 창의력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이라면 K와 C는 소거돼야 돼요. 나머지 C가 뭐냐? 커리지인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고객과 조직에 정직해라. 즉 우리가 여태까지 빼먹은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조직에 관련된 거죠. 네.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꼭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게 나만 노력해서 되게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같이 노력해서 시너지라고 하는 걸 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요 5번에다가는 인재상 중에 네. 조직적 합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팀플레이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시너지 잘 낼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조직 관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갈등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등등해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러한 소재를 좀 잘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항목에서는 조직 적합성을 조금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KCC 자소서 항목을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KCC 지원자들에게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글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이제 2번 쪽에 있어서의 회사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실 때 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KCC가 지금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ESG. 화학이죠. 화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 배출이 더 많다라고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그런 ESG 활동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보고서도 발간하고 있고 최근에 보도자료도 나온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관련해서의 내용 쓰실 때 사업적인 부분 플러스 ESG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좀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부분까지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공계분들은 환경 쪽, 그 다음에 우리 문과분들, 영업이나 이런 쪽, 경영지원 쪽 쓰시는 분들은 S, 사회적 가치 쪽 해서 네. 어떤 아이디어들을 내가 추출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들을 좀 조사하셔서 그런 것도 좀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KCC 자소서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컴의 안정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